안녕하세요. 머니스나퍼입니다. 오늘 영상은 미중 무역 협상 재개 글로벌 증시는 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가 글로벌 지수 중에서는 가장 큰 폭으로 회복을 했는데요. 3,000포인트 턱 밑까지 올라왔죠. 주중에는 3,000포인트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한 주간의 마감에서는 2,999.6이라는 지수로 마감을 하면서 거의 3,000포인트 턱 밑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중국 증시가 강하게 반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중국인민은행에서 지급준비율을 0.5% 인하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 효과 자체는 유동성 공급이 시장에 약 9천억 위안이 공급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원화 기준으로 환산을 해보면 약 151조 규모인데요. 이 정도 규모가 모두 시장에 다 공급될 것으로 기대는 하진 않죠. 하지만 그만큼 중국 당국에서 시장에 대해서 더 이상 증시 하락은 가만히 지켜보고 있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미중 무역 협상 재개하겠다는 소식과 함께 지수가 기술적으로 반등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보시면은 10월 중에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을 다시 한 번 더 재개하겠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양국 간의 결정적인 협상이 이루어질 것은 힘들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유는 중국 측에서 제안했던 것이 이전부터 미국에서 요청했었던 농산물 구매에 대한 것을 중국에서 이전에 너네들이 제안했던 수준에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구매할 것을 고려하겠다라는 것을 라이트하이저에게 제안을 했고, 그리고 중국 측에서는 화웨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요청할 것으로 전망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요구 조건 자체가 트럼프가 원하는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을 해서 지금 시장은 협상은 재개는 되지만 결정적으로 타결되기는 힘들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 증시 같은 경우도 대외 의존도가 큰 만큼 중국과 미국 증시가 단기적으로 회복을 하면서 이런 회복 흐름을 한국 시장에서도 같이 편승하는 분위기였는데요. 수준 자체는 지금 앞에서 보셨던 미국이나 중국보다 반등의 힘은 조금 부족해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실제 자금 흐름을 보시면은 외인들의 자금들도 지속적인 이탈의 흐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외인들은 약 한 5,400억 정도가 코스피에서 매도세가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한 달 정도 기간 동안에는 2조가 넘는 규모의 자금이 코스피 시장에서 매도세가 이어졌다는 것은 아직까지 한국 시장은 외인들이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분위기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채권 시장 같은 경우는 여전히 지난번에 이어서 외국인들의 한국 국채 매수는 러시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런 매수 흐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자체가 지난번에 다른 영상에서도 여러 번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 한국 시장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글로벌 증시 자금에서 국채 매수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의 가장 큰 이유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 세계가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금리 인하 흐름에 따라 외국인들의 증시 자금은 채권에 단기적으로 몰려있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재 반등하고 있는 글로벌 증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건지, 이런 부분을 미국 패시브 자금 흐름에서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8월 30일부터 9월 5일 기간은 짧습니다. 근데 기간은 약 한 일주일 정도 기간의 자금 흐름인데 지금 극단적으로 지금 패시브 자금이 채권에 쏠림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자체는 최근 들어서 지금 몇 년 동안에는 거의 보여주지 않았던 흐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순 흐름에 있어서 자금은 모든 것이 채권의 중심으로 지금 매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채권과 그리고 간간이 있는 골드 ETF의 자금이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안전자산에 극단적으로 자금이 쏠림 현상이 생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매도세 흐름에 있는 거는 S&P 500이라든지 지금 기타 다른 단기 국채들, 그리고 지금 러셀 3000과 같은 롱텀 트레저리 같은 이런 자금에서 지금 매도세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채권 중에서는 국채는 매수가 이루어지고 있고, 회사채 같은 경우는 하이힐드 채권 같은 경우는 매도세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위험자산은 지금 지속적으로 증시에서 패시브 자금은 매도세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안전자산 쪽으로 자금이 극단적으로 쏠림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거 제가 다른 기간과 좀 비교를 해볼 텐데, 어떤 기간이냐면 바로 브렉시트가 있었던 그 전과 후 자금 흐름과 비교를 해보면은, 지금 브렉시트가 있었던 2016년도 브렉시트가 있었죠. 6월 23일 날 있었는데, 6월 23, 4일 전후로 해서 투표가 있었던 영국에서 있었던 그 전 기간에서는 골드와 같은 자금의 흐름이 있었고, 그리고 유럽과 유로존에서는 자금 이탈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이런 자금 이탈이 S&P 500이라든지 다른 선진 마켓으로 자금이 이렇게 이동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그리고 투표가 있고 난 이후에서는 다시 여전히 유로존에서는 자금 이탈은 더 빨라졌고요. 그리고 S&P 500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다른 이머징 마켓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에 보여주고 있는 자금의 흐름과는 좀 다른 모습인데요. 브렉시트가 있었을 때는 유로존에서 자금이 이탈을 해서 이머징 마켓이라든지 다른 선진 마켓 또는 미국의 증시로 자금이 이동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지금의 자금 흐름은 모든 주식시장에서 자금이 이탈이 되어 안전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금이라든지 국채, 그리고 채권은 회사채마저도 지금 하이힐드 채권에서는 매도세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흐름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브렉시트가 있었던 그때 시점과 지금과의 자금의 흐름은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또 하나 중요한 기사들을 보게 되면은, 지금 미국 제조업 지수가 3년 만에 최저, 그리고 소비마저도 꺾이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와 있는데요. 지금 PMI 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지속적으로 상단에 보시는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이렇게 꺾이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은 지수가 50 밑으로 지금 떨어지면서 경기가 이제는 본격적으로 꺾이는 추세에 접어들었다라는 게 지수에서도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나오는 것처럼 영국, 독일, 일본, 한국, 그리고 전 세계가 다 이미 꺾여 있고, 지금 상황에서 미국마저도 이제 꺾이는 게 이런 꺾이는 모습세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지금 이런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는 생산과 관련된 지표는 지속적으로 안 좋은 지표가 나와 있고, 그리고 소비만이 간간히 지탱을 하고 있다라는 이런 기사가 나와 있는데요. 이제는 앞으로 이제 소비마저도 꺾이게 되면은 글로벌 증시는 본격적으로 리세션, 그 경기 침체기에 접어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기사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재미난 뉴스가 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중국에서 디지털 커런시가 발표될 홍콩과 그리고 마카오, 그리고 심천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중국에서 발표를 했었다. 그런데 이러한 뉴스 자체는 기존에 있었던 암호화폐와는 다르게 중앙정부에서 담보해주고 보증해주는 통화 흐름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흐름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발표됐던 뉴스 자체가 그러한 흐름과 관련이 있는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왜냐면은 중국 당국에서는 디지털 커런시에 대한 부분을 부정하는 기사가 한번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는 이게 맥을 같이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꽤나 좀 개인적으로는 의미 있는 뉴스가 나왔다고 보는데, 바로 중국에서 HSBC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블록체인 기반의 국제 거래를, 그 국제 거래가 위안화를 통해서
처음으로 이루어졌다라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참여하고 있는 은행들은 BNP 파리바 등을 포함해서 총 8개 은행이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글로벌 아시아 은행들이 대부분 참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 거래 자체가 통상적으로 5일에서 10일 정도, 약 열흘 정도의 기간이 소요됐던 거래를 단 하루 만에 완료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런 거래가 활발하게 지금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게 이번 이 블록체인 기반의 위안화 거래는 단순히 이제 이런 블록체인 기반의 거래가 이루어졌다라는 게 뉴스가 아니고요. 보시면 이제 볼트론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이 거래 시스템을 볼트론이라고 이름을 지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거래가 되면은 세계 시장에서 위안화를 통해서 거래되는 빈도가 굉장히 높아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국제 거래에서 지금 현재 국제 스위프트에서는 위안화 거래 빈도가 5%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약 한 3%에서 4% 수준이 위안화에 의존하고 있는데, 지금 이러한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기 시작하고 여러 은행들에서 지금 이 볼트론 체제가 적용이 된다고 하면은 지금 위안화 거래에 대한 의존이 지금보다는 2배에서 많게는 5배 이상, 그렇게 되면은 10% 이상의 비중을 지금 기대할 수 있는, 국제거래에선 10% 이상을 위안화로 거래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디지털 커런시, 이전에 나왔던 디지털 커런시에서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 이 볼트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기사 자체로서는 굉장히 중국 입장에서는 중요한 뉴스,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글로벌 거래에서는 중요한 뉴스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브라질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리면은, 확실히 지금 보소나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꺾였습니다. 연금개혁을 하원에서는 통과가 되면서 브라질에 대한 국제적인 신뢰도라든지 경제적인 안정성에서는 신뢰를 갖기 시작했지만, 지금 보소나로 대통령은 자국민들에게선 신뢰도를 잃어가기 시작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연금개혁이 통과되면서 지금 29%, 지금 보시면은 35% 수준에서 30% 이상 됐던 지지율이 지금은 30% 밑으로 꺾이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조금 우려를 할 만도 한데, 하지만 브라질 당국에서는 지금 현재 시장 개방 또는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의지는 전혀 꺾이지 않는 것으로 봐서는 시장 세제 개혁 그리고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브라질 정부가 단행하고자 하는 그런 국가적인 개혁의 흐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지난번 아마존 산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재는 그동안에 브라질 국채에 관심이 있었지만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가격 또는 환율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매수하지 못하셨던 분들에게는 지금 분할해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때 시점이 가장 좋았던 시점인 것 같고요. 그때는 채권 가격도 동반해서 산불의 영향으로 하락을 했었고, 그리고 환율도 같이 동반해서 하락했던 그런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때가 가장 좋은, 추가적으로 들어가기에는 좋은 시점이었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도 채권 가격은 다시 자리를 찾아가긴 하지만 여전히 환율 같은 경우는 원상복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브라질 국채에 그동안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추가적으로 분할해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의 반등은 추세 전환으로 보기에는 근거가 매우 부족하다.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단타 매매에 자신 있으신 분들만 개별 종목 중심으로 접근하시는 것을 설명을 드리는데, 그래도 조금 안전하게 지금 10월까지 거래를 할 수 있는 요인은 뭐냐면은 미국에서 중국과 미국 간의 무역 협상 재개를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런 협상 재개가 본격적으로 실무적으로 진행을 하기 직전 또는 실무에서 협상 재개가
깨지는 그런 뉴스가 나오기 전까지는 시장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모습은 당분간에 나오진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10월까지는 지금 수준에서 주식시장이 살짝 약간의 기대감을 가지고 움직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는 저희 개인적으로 제가 취하고 있는 포지션인데, 금리 인하, 지급준비율 인하의 응급 조치를 이제 시작을 했다. 이러한 조치는 말 그대로 경기 또는 증시 연착륙을 방어하기 위한 응급 조치임을 명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조심해서 더 나쁠 것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을 계속적으로 돌다리도 두들겨 가면서 접근하는, 그만큼 조심조심해서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금리 하방에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에 국채와 맵스 리얼리티 원에 분할해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국채 같은 경우는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글로벌 다이나믹으로 연금 펀드, 연금저축계좌는 글로벌 다이나믹으로 다 이전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중국 본토에 들어가 있는 펀드는 이제 적립식으로 매월 들어가는 금액만 중국 본토 그리고 미국으로 포트폴리오를 잡고 있고, 기존에 수익이 났던 적립금 같은 경우는 글로벌 다이나믹으로 전부 다 이전하는 것이 저의 포지션이었고, 그리고 미국 ETF 같은 경우는 환율 때문에 지금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환율 자체가 단기적으로 급등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ETF는 증시에 대한 기대치도 부정적이고, 그리고 환율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상황 자체가 썩 좋은 환율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 ETF를 직접 매수하는 것은 지금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맵스 리얼리티 원 같은 경우는 처음 소개했던 7월 26일 이후로 계속 지속적으로 분할 매수 중에 있고요. 지금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뉴스가 나오기 직전까지는 10월 중에 뉴스가 한번 나올 것 같은데요.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맵스 리얼리티 원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매수를 할 예정입니다. 거래량이 얼마 없기 때문에 큰 금액을 들어갈 생각은 없고요. 한 500에서 1000만 원 안 되는 수준에서 1000만 원 미만의 금 수준에서 지금 매수는 중단할 생각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했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고 하면은 좋아요, 그리고 새로운 소식을 받고자 하시면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머니 스나이퍼였습니다.